이제 드디어 대기업의 싸움인가요? 삼성과 LG의 싸움이 좀 오래간만에 붙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냐, LG U+냐인데요. 나무는 멘토. 예, 오늘 LG U+요. 굉장히 장기간 동안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요? 2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일단 저의 포트폴리오는 이뤄서 일단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5종목이 다 찹니다. 그래서 일단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그래, SK 하이닉스인데요. 지금 이 SK 하이닉스의 어떤 신규 진입하기에 가격이 썩 부담스러운 가격이면 틀림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LG U+를 권해드리는데요. 차후에는요, 저랑 같이 반드시 잡아서야 될 종목이 또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LG U+ 하면 싸이가 이제 선전하는 것을 많이 이제 기억하실 건데요. 이 통신업자죠. 이제 과거 이제 LG 데이콤 그리고 파워콤이 이제 같이 합작이 되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통신이라든지 그리고 전화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LG가요 별로 1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항상 뒤처지고요. 통신 시장에서는 또 LG 같은 경우에는 또 SK텔레콤 그리고 KT한테 좀 밀려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우리는 최바닥에서 새로운 희망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일단 우리 그 휴대폰 산업에 대해서 잠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휴대폰이 처음에 이제 1G 첫 번째 나온 휴대폰은요 통화만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나온 게 2G입니다. 2G는 문자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문자를 쓸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나온 게 3G입니다. 인터넷을 할 수 있고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고요. 4G는요, 실시간 영상 그리고 차세대를 가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모듈화된 플랫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G에서 4G, 4G까지 왔는데요. 그 다음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5G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통신에서의 이 LTE는요, 하나의 종착역입니다. 이 종착역인 시장에서 누가 먼저 선점해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재작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면은요, SK텔레콤이요, 2.1GHz를 주파수를요, 1조 원에 낙찰받았다는 뉴스를 분명히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왜 받으려고 했느냐? LTE 시장은 그만큼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도요, 이 016과 018을 전부 다 없애면서까지 LTE 시장으로 빨리 진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선점은 누가 했느냐? LG U+가 먼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LTE의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성장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고요. 이 성장은 이제 올해까지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2014년만 돼도요, 이 성숙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통신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초기 투자 비용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부터 거의 원가 개념 없거든요. 비용이라는 것은 전부 다 마케팅 비용인데 이 마케팅 추이를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요즘 방통위에서 많이 경고를 많이 또 내렸었고요. 영업 정지도 시켰고요. 전체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큰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요, 이제 가입자 기준 점유율입니다. LG U+ 같은 경우는 2010년도 한 17.8%에서 2년 지나서 18.9%, 2012년까지 거의 증가된 폭은 작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 LTE 가입자 수입니다. LTE 가입자 수가요, 현재 지금 1, 4분기만 하더라도 이제 520만 명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LTE 쪽으로의 어떤 시장 점유율은요, 거의 5대 2.5대 2.5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50%를 현재 장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T와 LG U+가 25% 정도 나눠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 이제 KT의 어떤 그 마케팅이 다시 한번 가속화되면서 점유율이 좀 더 SK텔레콤 다음으로 KT가 올라선 모습은 있지만은 아직도 LTE에 대한 기대감은요, 충분히 이제 U+가 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항상 이런 것 같습니다. 매출액 증가율 대비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어느 정도 커지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레버리지 효과인데요. 영업 레버리지 관점으로 본다면 이 3사 중에서 LG U+가 좀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 U+가 이제 재무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연간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 비용은요, 이제 과거 이제 가포 체제의 회계에서는 영업 비용으로
그 매출 원가로 잡히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IFRS 체제 하에서는 이게 매출 원가로 잡힙니다. 그래서 상각을 치게 되는데 처음에 초기됐던 비용에서 연차별로 일정 정률 또는 정액으로 감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비용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2,20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잡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줄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상각 처리가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2013년부터는 이 재무상에서 영업이 굉장히 좀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따라서 올해 같은 2012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영업이익이 1,268억에서 당기순이익은 597억으로 마이너스죠.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는 마이너스가 발생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5천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한 2,955억 정도로 전체 기관들이 지금 평가하고 있는 추정치의 합산 컨센서스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2014년까지는 초고도 성장이 충분히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에 통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자면 역시 LTE 시장에 먼저 선 진입함에 따라서 굉장히 좀 사람들의 흐름들의 인식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아이폰 시장에서만 유지되었던 LTE 시장이요. 전체 여러 가지 단말기 다변화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 충분히 네네.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LG U 플러스는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외국인 매수세 오늘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힘에 의해서 상승했는데요. 일단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추천 가격은요, 매수 가격은 내일 시가의 반, 종가의 반을 나눈 평균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의 반을 사시고요. 그리고 종가의 반을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0,000원 정도만 잡겠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 잡고요. 손절매 가격은 7,700원 정도 21선이 완전히 깨어지면서 추세가 좀 이탈되는 흐름들 속에서 손절매를 잡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나무노멘토의 매매 잡는 방법은 시가와 종가에 자신의 비중을 반반씩 들어가서 단가 작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LG 플러스, LTE 쪽, 롱텀 에볼루션 쪽으로 이제 발빠르게 먼저 대처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장악을 했었는데요. 시청 멘토, 예. LG 플러스 사실 통신주에서는 좀 가볍긴 되게 가벼워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요. 예. 네, 나무노멘토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 좀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안 하는 부분인데 이제 가장 물론 뭐 추정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단가가 LTE가 이제 그 단가가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뭐 의의를 달지 않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통신 시장에서 50%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인데 SK텔레콤이 그저께 칼을 휘둘렀죠. 뭡니까? 통신사 간 그러니까 자네 통신사 간 무한대 문자와 그러니까 통신료를 무료로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했죠. 이게 보통 일이 가입자가. 아닙니다. 예, 가입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 아다시피 저도 이제 휴대폰을 5대 쓰는데 다 이제 LG텔레콤입니다. 왜? 다른 데보다 단가가 싸니까요. 네. 싸는 게 쓰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휴대폰 이제 보조금 부분 들어가면 LG텔레콤이 굉장히 조금 뒤떨어집니다. 지금은 뭐 많이 따라왔는데 그래서 보조금 인터넷 옥션 같은 데 들어가봐도 보조금 이런 부분에 SK텔레콤이나 KT 이런 부분하고 LG텔레콤하고 한 15만 원, 20만 원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과연 그거는 뭐를 말하면 LG텔레콤의 그 사이 이제 투자금, 과다한 투자금 사실 그 앞에 LTE 하기 전에 그거 하기에 비해서는 너무 과다한 투자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본데 제가 볼 때 물론 뭐 앞으로 2년 후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봐서는 저는 뭐 그 방금 우리 목표가 10,000원 정도의 저 가격이 거의 제한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KT라는 데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고향 가면 KT 터지고 LTE 다 터지는데 KT 터지고 SK 터지고 네. LG텔레콤 안 터져요. LG 플러스 안 터진다고요? 안 터져요. 그럼 과장 광고인데요, 그러면? 예, 안 터져요. 예, 정확한 주소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네. 경북 청송군 분안면 중기림 안 터집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상품 쓰는 사람들이 물론 LTE가 빠른 속도 뭐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특히 뭐 에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는 분은 다 합니다. LG텔레콤이 굉장히 좀 처진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볼 수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항시 하프죠. 독과점 업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3등 업체는 출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어쨌든 간 모든 매출이
LG텔레콤이 3등입니다. 뭐 지금 그 LTE는 2등이지만 그래서 SK텔레콤이 가만히 있지를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이 일단 한번 침으로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날 SK텔레콤이 50%인데 그걸면 거기 무료인데 누가 그거 하시면 그것 때문에 3일 만에 23만 명이 변경됐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너무 막 LG U+가 저평가는 맞아요. 그렇지만 너무 크게 수익 보는 거는 저는 반대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실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반박의 내용을 좀 보면 예. 목표가 10,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를 동의하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10,000원까지는 동의하셨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LG 플러스가 이 SK텔레콤이나 거대국민 KT 때문에 예. 추가적인 영업 실적이 나온 거는 부정적이지 않냐? 예. 이 의견을 그렇죠. 물어보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일단 뭐 LTE가 되게 안 터진다고 하시니까 예. 저라도 꼭 전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국망 LTE를 제일 먼저 한 게 LG U+인데 아니요, 먼저는 했는데 네네. 가장 접속률은 그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시장 전체의 접속 예. 그 모든 상간 지역을 다 따졌을 때 아직도 1위는요 LG U+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가선에서. 그래요? 예, 그리고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의 50% 유지하는 거는요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제 LG U+를 선택했느냐? 과거에도 SK텔레콤은 50%를 유지했다는 것이고요. LG U+는요. LG가 좀 이렇게 말씀해 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연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걸 보고 약간 뺏겨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래서 단가를 항상 좀 싸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전히 이제 단가 경쟁. 과거 이제 통화요금이 10초에 18원 SK텔레콤 할 때요. LG는 14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역에서만 일단 수익을 내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결국 성장하지 못할 것을 왜 이제 추천하느냐? 사실은요, 저는 SK텔레콤을 추천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타이밍 에서는 SK텔레콤의 현재 가격보다는 LG U+가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단 1%라도 수익을 좀 더 빨리 올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제가 LG U+를 선택한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자면요. SK텔레콤과 그 LG U+는요. 둘 다 통신시장 전체의 파이를 분명히 키워갈 것입니다. 통신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저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종목을 선택하셔도 역시 무조건 오케이다. 다만 현 시점이라면 그리고 현 가격이라면 저는 이제 LG U+를 추천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추천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나무노 멘토 같은 경우는 통신주의 반란은 분명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관점에서 좀 잡아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용이 빠져나가고요. 이제부터 수익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좀 개선되는 이 ARPU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이요. 계속 이 LTE 시장이 열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증가됐다는 점을 본다면 통신시장 분명히 좀 매력있다 이렇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증시 쪽에서 가장 부정론자죠. 마크 파버가 또다시 뉴욕 증시가 더 지금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에 여름철에 폭락할 것이라는 의견을 또다시 주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 같은 경우 위축되게 만드는 것인가 아닌가 그런 긴급 속보 부분도 좀 언급을 좀 드렸고요. 뉴욕 증시는 지금 막 출발이 되면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혼조 출발 양상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속보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사실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LG는 전형적인 3G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LTE 쪽으로 빠르게 2차망은 2G망을 가지고 롱텀 쪽으로 빨리 갔었던 거죠. 그 사이에 이제 KT와 SK텔레콤이 3G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술 교체 때문에 위쪽에 주파수 헤르츠를 갖고 오면서 반사익을 가져갔는데요. LGU 플러스 LTE 쪽을 저도 이제 이 얘기를 기술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애널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써봤어요. 근데 확실히 빠르다고요. LTE 쪽으로는 SK나 KT보다는 좀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애널리스트가 기술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U 플러스 10,000원까지 두 분 다 목표가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매매 트레이딩 잡아보시는 거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창원 멘토 예. 한번 제대로 이익 실현 낸 거를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또 이제 타이밍이 온 거예요? 예, 또 왔습니다. 아하. 여러분 알다시피 수출업체들은 환율이 이제 원화 약세일수록 이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DDR 2기가 256, 8이죠. 133이라든지
DDR3 2기가 256에 8에 1600MHz.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3개월 전에 비해서 무려 예를 보시면 60% 상승했어요. 네, 단기적인 급등 예, 나왔죠. 무지하게 상승했습니다. 무지하게. 그래서 이제 어떤 분, 저희 처남이 이제 하이닉스 다니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이닉스가 망할락하면 디램 가격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이닉스 가격, 물론 뭐 하이닉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물론 반도체 부분에서 뭐 큰 수익은 안 납니다만은, 그렇지만 이게 바람 불면 개수장사거든요. 네네. 개수장사라서 엄청난 수익을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아침에 굿모닝 이제 대방에 가면서 항상 이야기해드립니다. 지금 장 자체가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 거는 같이 빠져야 될 삼성전자가 안 빠지고 여러분만 빠지면 그렇다 이거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35%예요. 35%가 안 빠지고 어디 35%이 빠져야 될 친구가 안 빠지고 60%가 빠지면 생각으로 보면 어떻게 조금만 빠질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왜? 그거는 세제곱하고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안 빠짐으로써 다른 주식이 탄력적으로 더 빠진다. 이런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빠질 때 많이 빠지면 주가 뜰 것 같죠? 천만에요. V자는 들지를 몰라도 주가 빠질 때 제일 안 빠진 주식이 상승할 때 제일 많이 뜹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최근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이 부분 매출, 그리고 원화의 약세 부분, 그리고 반도체, 그 사이 골치 아프던 반도체 부분까지 급등, 굉장히 급등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제가 만약에 이번에 주가가 반등하면 180만 원까지는 간다. 여러분 68만 원대 삼성전자 사락했던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좋은 말 할 때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사는 습관을 분명히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가격대 매수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매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그만큼 삼성전자가 지수의 영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 매수가가 시초가 공략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서 목표가까지 이번에 상승 모멘텀을 시장과 함께 간다 180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남은 모멘텀 삼성전자 이대로 갈까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에 가야 우리가 트레이딩 쪽으로선 더 유리하거든요. 저는요, 삼성전자가 하나의 큰 변곡점이, 시장의 큰 변곡점이 왔을 때로부터 매수를 한다면 한 3년 정도 가져가는 투자를 제외하고는요, 단 한 번도 삼성전자 매수를 추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요, 삼성전자가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가지고 하나 이제 질문을 해드리자면, 예. 삼성전자가 지금 152만 원에서 매수를 해서 이제 180만 원의 목표가로 잡는다면 과연 이제 삼성전자 지수에 대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예, 그렇죠. 코덱스 레버리지가 좀 더 높은 수익이 나오지 아닙니다. 않을까요? 코덱스 레버리지 시세 안 납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나냐면 코덱스 레버리지가 전형적으로 기관들의 제가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레버리지가 과거 우리 애널리스트가 코덱스 인버스 사가지고 전 시청자를 영원한 깡통으로 만드는데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가 주가에 연동돼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전형적으로 ELW처럼 움직여요, 그게요. 근데 이 예. 코덱스 레버리지는 이게 그 삼성투신 운영에서 이게 예. 추정 오차가 지금 가장 작은 ETF잖아요. 예. 결국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ETF 시장이 전체 주식 대금의 한 35% 차지하고 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12%밖에 안 되거든요. 예. 앞으로 이제 코덱스 시장이 훨씬 더 ETF 시장이 커지고 나면 예. 이 추적 오차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을 따라간다면 이제 충분히 코덱스가 좀 더 수익 측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결국에는 하루 이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180만 원이라는 가격이 짧은 기간에 도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추정을 한다면 오히려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쪽이 수익이 더 높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의문점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또 선물 쪽 투자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선물, 사실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요즘 선물,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은 압니다. 제가 선물이 이제, 저희 그, 같은, 공유하는 분들이 선물이 제가 여러분 아다시피 거의 한 3,000 포지션 정도 됩니다. 아마 뭐 아는 분은 다 아는데 우리 같이 공유하는 게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큰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요. 선물은 전문적인 사실 보면 홀짝이지만 굉장히 전문적인 홀짝이지만 선물은 공부하고 수익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또 제가 이제 평균 연세가 60 넘었는데 대신증권 신천지점에서 선물 투자 설명해서 내가 매몰차게 대놓고 XX를 했습니다. 왜 했냐면
그만큼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하고 하지 말아요. 이 말인데 뭐냐면 선물이 생각보다 선물이 자 삼성전자가 여러분 삼성전자가 70만 원대에서 140만 원 올 때 지속적으로 쭉 꾸준하게 왔습니다. 근데 선물은 어떤 줄 아십니까? 선물은 3개월 동안 저와 고가 1년에 4번 중에 3번은 저까지 꼭 그러니까 V나 N자로 무조건 갑니다. 네. 그러니까 I로 안 가는 거예요. I로. 삼성전자 같은 갈 때 I로 계속 갑니다. 그런데 선물은 아닙니다. 가더라도 N이나 U, V나 이래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물 같은 부분은 여러분 생각보다 가더라도 꼭 뭡니까 함정을 주고 갑니다. 왜? 외국인과 기관의 트랙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코덱스 인버스 같은 이런 부분은 코덱스는 저는 기관들의 분명한 왜곡 이 부분 때문에 안 되고요. ELW와 똑같습니다. 제가 3년 전에 ELW 하지 마라 할 때 증권의 협회 그 사장단 내에서 청송촌놈 저 친구 완전 X다 했는데 ELW 해가지고 다 얼굴 노래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덱스 인버스 분명히 하지 마라. 그리고 삼성전자 물론 선물하면 좋고요. 그건 맞고요. 자신 없으면 삼성전자밖에 없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요.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신창호 멘토는 지금 현재의 기점에서 삼성전자를 매수 포지션을 잡고 들어간다면 내일 시초가 부분에서 우리 나무로 멘토가 의견을 제시했던 코덱스 레버리지를 들어가는 부분의 트레이딩 관점, 즉 삼성전자 180만 원까지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레버리지가 수익 구조가 더 생길 것이다. 그것도 유리하지 않느냐는 나무로 멘토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물 매매 쪽도 나무로 멘토의 의견이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내일 시초가에 한 주를 매수를 하고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내일 한 주를 10주를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가에서부터 180만 원까지 트레이딩을 봤을 때 기간을 두고 어디 쪽에서 수익률 퍼센트 비율이 늘어나는지 제가 몸소 여러분들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MC 봤습니까? 이런 신의 성실해서 열심히 하는 MC 봤습니까, 여러분? 이런 MC를 비롯한 멘토들은 우리 샘플러스 서울경제TV에만 있다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승천주 다시 한번 매매 포인트 화면으로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입니다. 우리 나무르 멘토가 LGU 플러스 매수가 시초가 돌격 앞으로 목표가 만원, 손절가 7,7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신창호 멘토 삼성전자 매수가 시초가 공략을 하겠고요. 목표가 156만원, 아까 여기서 올라갈 경우에 180만원 말씀해 주시면서 손절가 없다라고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르 멘토가 아까 리뷰 포인트를 잡아주셨지만 골프존, GS 리테일, 셀트론, 대우 인터내셔널 얘기하면서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요. LGU 플러스를 내일 신규 편입하면서 셀트리온을 통해서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매매 트렌드 잡는다라면 이제 내 포트가 제대로 꿰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대한항공,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 LG화학, 삼성 SDI 중에 대한항공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중장기 편입을 하기 때문에 일단 포트에서는 매도 의견을 제시해드리는 거고 장기적인 플랜은 중장기 편입으로 들어가자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초가에 삼성전자를 신규 편입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